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한국이 2조 3차전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3대3 충격적인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축구용 개인적으로는 너무 화가 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역대 최강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와 이렇게 치고받다가 무승부를 기록해야 하는지 현타가 오기도 했는데요. 진짜 이번 말레이시아전은 경기 결과에 따라 바로 라이벌 일본과 16강에서 만날 수도 있는 중요한 경기라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결국에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비겼습니다. 일본과의 16강 맞대결은 불발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전 하이라이트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전에서 한국이 전술적으로 안타까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아직 안 누르신 형님 누님들은 눌러주시면 축구형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또다시 4-4-2 포메이션을 꺼내 들었습니다. 투톱은 손흥민과 조규성으로 변화가 없었는데요. 한국 축구팬들 사이에서 조규성 선발 논란이 뜨거웠는데 변함없이 클린스만은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2선의 정우영, 이재성, 황인범, 이강인이었습니다. 포백은 서령우, 김민재, 김영건, 김태환이 지켰고요. 골키퍼 장갑은 조영욱 골키퍼가 꼈습니다. 한국에 맞서는 말레이시아는 3-4-3 포메이션이었습니다. 때에 따라 5백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비 전술이었는데요. 대한민국 미드필더 진에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카운터 어택은 충분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한국이 경기 초반부터 실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카드 수집과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말레이시아의 경기 태도가 달랐습니다. 전반 6분 조현우의 킥이 말레이시아 선수를 맞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연출되었죠. 조현우의 집중력이 필요한 아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반부터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플레이메이커인 이강인에 대한 강한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이강인은 말레이시아의 깊은 태클에 쓰러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리도 중요하지만 주전 선수들의 부상을 특히나 조심해야 했는데 말레이시아가 이 점을 파고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이강인 선수는 일어났죠. 전반 7분에는 조규성에게 1대1 침투 찬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수비수와 몸싸움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옵사이드로 판정되었는데요. 그래도 피지컬적으로 조규성이 더 버텨줬으면 했던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말레이시아가 소극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종일관 한국을 압박하는 의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반 13분에는 위협적인 장면까지 연출했습니다. 바로 좌측으로 패스 한 번만 내주면 조현욱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었는데요. 하지만 역시 한국에는 김민재가 있었습니다. 김민재가 이를 간파하고 확실히 커버해주면서 공격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14분에는 손흥민의 슈퍼플레이가 한번 나왔습니다. 하프라인 앞에서 리턴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빠르게 드리블을 해 질주하면서 박스 안에서 수비수 한 명을 제끼고 바로 강한 슈팅을 날렸는데요. 이게 아쉽게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도 매우 아쉬워하는 모습이었네요. 그러나 손흥민의 기세 덕분에 한국이 일찌감치 선제골로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전반 21분 정우영의 헤더골이 VAR 결과 득점으로 선언되면서 한국은 일찌감치 1대0 리드를 잡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우영의 이런 헤더 능력과 결정력은 앞으로 한국의 토너먼트전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경기 초반부터 말레이시아와 점수차를 벌려놔야 했는데요. 그래야만 주전들의 체력 안배와 카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3분에는 또 이강인이 말레이시아의 깊은 태클에 당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강인을 확실히 당구자라고 계획하고 나온 느낌이었는데 이런 건 정말 화딱지나죠. 43분에는 조규성이 오랜만에 헤더슛에 나섰습니다. 가까운 쪽 포스트로 슈팅을 날려봤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죠. 들어갔으면 정말 분위기 반전을 이룰 수 있는 조규성이었는데 안타까웠습니다. 후반 막판에 정우영의 패스가 조규성에게 향하는 득점 찬스가 있었지만 패스가 너무 앞으로 가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결국 전반전은 한국이 1대0으로 리드한 채 끝이 났습니다. 한국은 전반에만 83%의 압도적인 점유율과 슈팅 5개, 유효슈팅 4개를 기록하는 공세를 펼쳤으나 한 골만 기록했다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후반전에는 빠른 시간 안에 추가골이 필요했는데요. 그러나 추가골은커녕 말레이시아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50분 말레이시아의 한림이 한국 수비를 농락하는 드리블과 센스 있는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수비와 골키퍼 판단 모두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말레이시아는 역사상 처음으로 득점을 터뜨렸고 한국은 FIFA 랭킹 132에게 실점하는 수치를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더욱 후반전의 주전들 체력 안배에 대한 리스크가 급상승했는데요. 근데 그런 것을 걱정할 때가 아니었죠. 11분 사이에 한국은 또 실점했습니다. 서령우의 반칙으로 PK가 바로 선언이 되었죠. 이를 말레이시아의 아이만이 페널티킥 득점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1대2로 역전당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최강의 전력이라고 평가받는 아시아의 호랑이였습니다. 근데 아시아의 고양이가 되는 것처럼 대무득점이자 2패를 당한 말레이시아에게 끌려가는 자존심이 상하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역전 당하자 똥줄이 탄 클린스만은 교체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62분에는 황희찬, 홍현석을 투입하고 75분에는 김진수, 오연규를 투입했습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말레이시아를 밀어붙여 봤지만 이악 물고 걸어 잠그는 말레이시아의 골문을 뚫지 못하고 계속 코너킥만 얻었는데요. 79분경에만 코너킥이 13개나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수비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한국 선수들의 부상 리스크는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상태였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강인이 있었습니다. 이강인이 직접 프리킥을 만들어내고 직접 프리킥으로 득점을 넣었는데요. 80분 이강인은 박스 앞에서 말레이시아의 강한 몸통 박치기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프리킥 찬스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바로 왼발로 감아 때렸는데 휘어지는 각도와 스피드가 예술이었습니다. 골키퍼가 따라가 봤지만 이강인의 프리킥은 골대를 맞고 키퍼 손까지 맞으면서 극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강인이 왜 아직도 잠재성이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죠. 드디어 90분 대한민국이 역전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오영규가 얻어낸 PK를 손흥민이 성공시키면서 3대2 재역전을 시켜놨는데요. 진짜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이렇게 극장 경기를 펼쳐야 하나 긴장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은 역시나 사실이었습니다. 추가 시간 14분 대한민국은 말레이시아에게 동점골을 먹혔습니다. 한국의 수비는 모랄레스에게 가는 패스를 아무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랄레스와 수비 간격도 너무 멀었는데요. 모랄레스는 패스를 받고 바로 슈팅으로 가져갔습니다. 우측으로 하단에 낮게 깔린 슈팅은 결국 조현우 골키퍼의 손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최고라고 자평하던 한국과 최종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자 마치 우승을 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강의 전력이 말레이시아의 동화를 만들어주는 희생팀이 되었죠. 경기 후 품목 기준 최고 평점은 예술 같은 프리킥을 넣은 이강인이 8.8점을 받으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 통계가 충격적인데요. 한국이 81%의 점유율, 19개의 슈팅, 8개의 유효 슈팅, 그리고 코너킥은 무려 20개를 찼습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는 코너킥이 0개였습니다. 세트피스 훈련은 제대로 하는 건지 의심이 되는 20개의 코너킥 수치입니다. 결국 한국은 1승 2무로 승점 5점을 가져가면서 조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바레인이 요르단을 1대0으로 꺾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F조 1위와 16강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우디나 태국이 되겠네요. 오늘 통계적으로 보셨듯이 한국의 결정력 부분에서 치명적 약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실점입니다. 한국은 조별 예선 3차전까지 무려 6실점을 했고 클린시트를 기록한 경기는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비수 김민재를 두고서도 이런 실점률을 기록한 것은 역시나 클린스만 전술의 문제가 큽니다. 오늘은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를 한 명도 넣지 않는 선발 라인업으로 말레이시아를 무시하듯이 클린스만은 선수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참혹했는데요. 이런 클린스만의 전술과 경기력이라면 다음 경기에서 어떤 변수가 튀어나와서 우리가 16강 조기 탈락이 되어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과연 아시안컵 우리가 우승하는 게 맞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